자, 44쪽 배설 보자. 여기 지금 배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개 구분해 주셔야 돼. 배설하고 배출. 이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노폐물을 걸러내 가지고서는 내보내는 거고, 배출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변, 똥 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되고 남은 찌끄러기를 내보내는 거 배출이야. 그러니까 배설 개념은 노폐물 내보낸다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해서 노폐물이 생기냐라는 거지. 그 노폐물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걸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는데, 이 노폐물은 우리가 세포들이 에너지를 냈을 때 요거 에너지를 내고 난 나머지 찌끄러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3대 영양소 있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 같은 경우에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영양소였잖아.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CH5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도 CH5, 탄소, 수소, 산소 얘기하는 거야. 자, 단백질은 그런데 CH5도 있고, 질소, N도 있어. 자, 그래서 CH5 요거 탄소, 수소, 산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노폐물이 요거야. 이산화탄소랑 물이지.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단백질의 질소에 의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노폐물이 암모니아야. 자, 별표의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해줘야 될 게, 이거는 독성이 강하거든. 그래서 간으로 가서 간 체크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으로 나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나가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날숨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런 노폐물을 내보내는 게 이제 배설계인데, 이 배설계 우리 주로 이제 오줌 내보내는 걸 얘기할 거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배설계 구조인데, 이 배설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콩팥, 오줌강, 방광, 요도 이런 게 이제 배설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 자, 콩팥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왜 신장 이식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둘 중에 하나 띄어다가 이렇게 이식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하나만 있어도 살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2개 있고, 그 다음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콩팥 동맥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콩팥 동맥으로는 노폐물을 실은 혈액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콩팥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지. 콩팥 정맥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콩팥 동맥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노폐물을 싣고 갔다가 노폐물을 버리고 콩팥 정맥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요거야. 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그 다음에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콩팥 정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노폐물이 걸러지는데, 그러면은 콩팥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길래 이 노폐물을 걸러주느냐? 별표 쳐야 될 게 또 나오지. 네프론에다가. 자, 이 네프론이 오줌을 만드는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야.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개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걸쳐가게 되면서 노폐물이 걸러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 콩팥의 제일 겉부분을 콩팥 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쪽을 콩팥 속질이라고 얘기를 해. 제일 안쪽을 가지고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데, 일단 콩팥 깔때기부터 얘기하면 콩팥 깔때기는 빈 공간이야. 그러니까 겉질과 속질을 지나고 나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거든, 오줌이 만들어지거든. 그 오줌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콩팥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빈 공간이 콩팥 깔때기고, 그러면 콩팥 겉질과 속질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줌이 만들어지는 기관에 이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겉질과 속질에 분포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 겉질에는 주로 사구체와 보먼주머니가 있고, 속질 쪽으로 가면은 세뇨관이 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프론이 있기 때문에 요거 오줌 만드는 기본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걸 네프론이라고 얘기했고, 사구체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콩팥 동맥에서 들어온 혈관이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는데, 사구체 봐봐. 모세혈관이 이렇게 실처럼 뭉쳐있는 형태야. 실처럼 뭉쳐있는 형태. 그 다음 그걸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바로 보먼주머니가 되는 거지. 사구체를 둘러싼 게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관이 있어. 그죠? 긴 관이 이게 세뇨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콩팥 깔때기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지. 그럼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오줌이 일시적으로 저장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오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엔 여기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방광에서 어느 정도 모였다, 찼다, 그러면 요도를 통해서 화장실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관지나 방광에서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요 구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서는 이제 오줌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옆에 문제 먼저 해보자. 자, 요거 채점하고 이제 46쪽 가보자. 자, 46쪽에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인데 이거 별표 꼭 쳐줘. 여기서 이제 배설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놈이야. 자, 오줌의 생성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지, 네프론이 그 사고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친 거를 네프론이라고 해야 되겠잖아. 여길 지나가면서 오줌이 형성되는 거야. 자, 보면은 여기 먼저 아까 사고체. 자, 사고체라고 하는 애는 모세혈관이 얼기설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꼬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왜 저기 호수, 물 호수가 막 이렇게 배 꼬여 있는 형태로 있었을 때 물이 지나가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 호수 안에 물이 제대로 못 지나가니까 압력이 높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모세혈관이 배에 꼬여 있다 보니까 이 뭉쳐 있는 사고체는 압력이 높아. 즉 혈압이 높아. 그럼 혈압이 높으니까 이 안에 있던, 모세혈관 안에 있던 애들이 모세혈관 벽을 삐죽삐죽 새어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새어나오는데 문제는 모세혈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입자가 큰 애야, 작은 애야? 입자가 작은 애. 그래서 크기가 작은 애들이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새어나오는 거야. 그걸 보먼주머니가 받아내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혈구나 단백질과 같이 큰 애들은 여과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과라고 해.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요걸 여과라고 하는데, 덩치가 큰 애들은 여과가 안 돼. 그러니까 여과된 애가 이제 오줌이 될 거 아니야. 오줌을 쌌는데 갑자기 막 피가 나오네. 즉 적혈구가 나왔다는 뜻이지. 그러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적혈구나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애들은 여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 그 다음 제흡수. 내려온 애들 중에 여과액 봐봐.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내가 버릴 거는 누구야? 요소지. 오케이? 버릴 건 요소야. 나머지 애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이야. 그래서 다시 흡수해줘야 돼. 어디서? 세뇨관에서. 아까 세뇨관 구조는요, 긴 관이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은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어. 그래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 별표야.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돼야 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오줌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세뇨관을 지나면서 모세혈관 쪽으로 전부 들어가줘야 돼. 물과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돼. 대부분 뭐 재흡수되지만은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돼. 자,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 오줌에 나오면 당뇨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포도당 아미노산 나오면은 걔는 병이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분비. 미처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들은 다시 분비가 돼.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고 나잖아. 그럼 이제 진정한 오줌이 되는 거지. 진정한 오줌이 됐어. 그럼 여기는 요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요 표 잘 봐야 돼. 요 표가 이제 문제에서 단백질, 포도당, 요소 요 부분을 없애던가 아니면 혈장, 여과액, 오줌 요 부분을 없애던가 하면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혈장에는 있어. 혈장이라는 게 혈액 안에 있는 액체 성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안에 있는데 여과액은 없어. 즉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못 내려가니까. 여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과액은 없는 거. 덩치가 커서. 포도당은 여과액은 있지만 오줌에는 없어. 왜? 100% 재흡수돼야 되니까. 알겠죠? 그거를 서술형으로 쓸 수도 있어야 돼. 요소는 농도가 진해져. 왜?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분비와 재흡수를 통해서 물이 대부분 이렇게 재흡수되다 보니까 농도가 더 진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렇게 만들어진 오줌 같은 경우에는 콩팥동맥,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콩팥빨대기, 오줌강, 방광, 요도, 몸박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요? 영양소에서. 근데 영양소는 뭘 통해서 얻어요? 소화를 통해서.
그래서 소화를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했어. 그리고 혈액이 돌면서 세포들한테 갖다 주는 거죠. 순환계를 통해서. 자,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았어. 역시 혈액을 통해서 세포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세포는 뭐 해? 세포 호흡을 해. 이 세포 호흡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그리고 나서 에너지 얻고 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쓰게 되는데, 그리고 노폐물이 나오네. 뭐 이산화탄소와 같은 거는 호흡계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또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세포호흡이랑 비슷한 개념이 연소. 연소는 태우는 거지.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가 나는 거, 타는 거. 개념은 똑같아. 세포호흡도 영양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 내는 거야. 연소, 태우는 것도 산소랑 연료랑 결합해서 에너지 내는 거야. 그런데 차이점은 연소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한꺼번에 일어나. 하지만 세포호흡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일어난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뒤에 문제를 싹